안녕하세요. 권혜영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본계적 내용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펙 대신 책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에서 원석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원석이를 변하게 만든 힘은 책 읽기다. 원석이는 대부분의 20대가 그렇듯 자신감이 부족했대요. 그를 주눅들게 만든 것은 스펙이었고, 대학생이 꼭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스펙 중 하나가 토플이나 토익 같은 영어 점수인데, 그 당시에 원석이의 토익 점수는 400점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어디에 내놓을 수도 없는 참담한 점수였는데 영어 점수만 부족한 것이 아니었고 인턴 경력도 없고 흔한 자격증 하나도 없고 물론 모든 기업이 스펙만 보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들 다 쌓는 스펙만으로는 그 사람의 잠재적인 능력을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심층 면접이나 다른 방법으로 인재를 발굴하는 기업들도 많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글이 있네요. 문제는 스펙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것이다 라고요. 그 사람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경험을 하며 성장했는지를 모르면 자신에 맞는 책을 추천을 해주기가 어렵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플랭클린 자서전, 맥킨지는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피터 드러커의 자기 경영 노트 5권을 추천을 했는데 다행히 이 책들이 원석이가 자기를 돌아보고 미래를 꿈꾸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무데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미운 우리 새끼가 아니라 내면에는 아름다운 백조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지각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나온 주도성과 관련된 내용이 큰 자극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원석이의 마음을 울렸는지 보면, 주도성이란 단어를 요즘 경영학 문헌에서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사전에서는 찾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솔선해서 사는 것 이상의 의미다. 이 말의 의미는 스스로의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하는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지 결코 우리를 둘러싼 여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 사람들은 흔히 조건을 탓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색은 하지 않지만 원석이도 조금은 환경을 탓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스스로 생활비와 학비를 벌면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남들 다 가는 어학연수는 꿈도 꾸기 어려웠고 그런 환경에선 누구라도 위축되고 열등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며 스스로를 의뢰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자기 삶은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내용이 저는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러려면 주변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해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원석이는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소극적이었던 자세는 점차 적극적으로 바뀌어갔고 목적 없이 표류하던 돛담배 같은 모습에서 점차 방향을 잡고 움직이는 모습으로 변해갔다고 합니다. 쭉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대기업에 입사한 이야기나 그 뒤에도 이제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이제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맺은말에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밑줄도 많이 그었고 별표를 많이 쳤는데,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닌 것 같아요. 환경이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지 않고 사명감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환경은 좋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네,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환경도 아니고, 네, 스펙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늘 발전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직접 미루지 않고 실천으로 옮기는 힘이 가장 중요한 것이란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강다리에서 삶을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에 휴대폰을 켜서 가족 사진을 한번 보려고 했을 때 들어온 문자 메시지, 아내에게 들어온 문자 메시지, 지금보다 빚이 더 많아도 좋으니 제 옆에 있어줘요 라고 했던 그 문자 메시지를 읽고 생각을 바꿔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냈다라는 내용이 어제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위기의 학교를 구할 최선의 법 책 읽기라고 해서 이런 내용이 41페이지에 나옵니다. 나산 중고등학교를 보면 좋은 변화는 선순환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책을 읽고 선생님들이 변하니 수업이 재미있어지고 학생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학교 전체가 달라졌다. 나산 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책 읽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변하고 학교가 변한 예는 무척 많다라고 하면서, 미국 매사추세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미국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에 있는 제가 발음하고도 발음이 잘 안 돼서 웃음이 나오네요. 솔로몬 루엔버거 중학교도 그 중 하나였는데 1950년에서 60년대까지만 해도 보스턴 최고의 명문학교로 명성을 떨치던 이 학교는요, 1980년대에 접어들어서 학교 주변이 빈민화되면서 문제학교로 전락해서 강제 폐교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학교를 살린 것은 새로 취임한 오닐 교장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오닐 교장은 책 읽기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업이 끝난 후 10분 동안 교실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불평불만을 많이 늘어놓던 학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분히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책을 전혀 읽지 않던 학생들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변화는 그것만이 아니었고, 책 읽기 운동을 시작한 첫 해부터 학생들의 읽기 능력이 몰라보게 향상되었고, 3년째 되는 해에는 보스턴에 있는 중학교 중에서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나산 중고등학교와 솔로몬 루엔버거 중학교는 변화의 주체와 과정은 조금 다르지만 둘 다 책을 통해서 변화했다는 점은 같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책만큼 사람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드물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다고 저자가 맺은 말을 써놓았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인생을 바꿔준 것도 책이고, 네, 공부였으니까요. 권고사직 대상자, 꼭 필요한 인재로 거듭나다 라고 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계발, 그거 좋죠. 하지만 회사에서 그렇게 일을 시키는데 언제 시간 내서 자기계발을 하나요? 자기계발하다 직장 잘리면 누가 책임져 주는데요?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데, 많은 직장인들이 이런 변명을 한다. 일부 사실이다. 실제로 시간을 쪼개 잘 관리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맡은 업무만 처리하는데도 하루가 모자란다. 하지만
자기 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곳에 제가 밑줄을 그었습니다. 자기 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변화 발전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직장에서 도태되기 쉽다. 바쁘다는 핑계로 회사에서 잘릴까봐 자기 개발할 시간을 못 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의 반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개발은 곧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자기 개발을 해야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살아남는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책 읽기와 바인더의 충격에 빠지다 해서 2009년 8월 25일을 기억한다 라고 해서 이제 바인더 안에 어떤 개인 스케줄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저도 이 3P 바인더를 배워서 시간을 기록하고 이거를 실천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바인더에 이어서 독서 모임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또 거기 대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실천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가계부에 적는 것처럼 시간 사용하는 것들을 몇 분, 몇 초, 단 몇 초, 몇 분이라도 아주 세심하게 잘 기록하고 정리하는 습관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2009년 9월 이제 독서 모임을 만들고 책 읽는 재미를 알아가는 그는 어느 날 뜬금없이 엄청난 계획을 선언하듯 말했대요.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미친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도 하루에 한 권 읽기가 벅찬데 직장 다니면서 1년에 1000권을 읽는 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2010년에는 책을 1000권 읽겠어 라고 시작하는 글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2010년 12월 초 우연한 기회에 몇 권을 읽었느냐고 물으니 900권 정도 읽었다고 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나머지 100권을 다 읽을 수 있을까 걱정스러웠지만 나는 스스로 한 마리는 책임을 지는 성실한 친구였다 하면서 2011년 1월 초에 독서 모임에서 2010년에 1003권을 읽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책을 읽고 방황을 끝낼 수 있는 길을 찾았고 직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직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생 경영은 결국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다 제가 별표를 2개를 해놨습니다. 저도 매일 새벽에 3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20대 때부터 들여져 있어서 늘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읽고 공부하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기는 습관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만들어준 책이라고 하면서 이기는 습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꼴등 조직을 6개월 만에 전국 1등이 되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노하우를 배워서 나와 우리 팀에 적용하고 싶은 마음에 단숨에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책보다도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아서 어려웠대요. 2%만 더 최선을 다했으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열심히 하다가도 이 정도면 됐다라는 마음으로 적당히 일했던 모습이 떠올라서 저자는 괴로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아무도 그를 나가라고 하지 않는 지금 그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 20여 년 동안 근무했던 안정적인 대기업 대신 좀 더 가슴이 뛰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이란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의 선택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즘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한 50대 중반 정도에 퇴직을 하셔서 제2의 멋진 인생, 다른 어떤 일을 도전하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보지 못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명예퇴직 하셔서 여행하시고 또 다른 하고 싶은 일을 하시면서 지내시는 분들도 저희 대학이나 또 다른 지방이나 다른 대학 교수님들을 보면 간접적으로 많은 것들을 또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거나 뭐 시를 쓰거나 아니면 뭐 카페를 차려서 여유 있게 편안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우리가 사실 요즘 코로나19로 많이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생존을 위한 아니면 정말 하고 싶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끔은 해보지 않은 길을 찾아서 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과감하게 많이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을 정리하고 50대 중반 정도에 또 다른 새로운 것에 도전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멋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많은 생각을,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평범한 보험 설계사에서 우수인증 설계사로 도약하다라는 내용의 책을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50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책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동력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선뜻 책을 읽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래요. 하나는 책을 읽으면 정말 삶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책을 읽으면 변화한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그동안 워낙 책을 읽지 않아서 책 읽기 자체가 힘들어서다 라고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믿지 못하면 독이 될 수 있다. 책이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믿으면 책을 읽기도 힘들고 설령 읽는다 해도 삶을 바꿔주기는 어렵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평소에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던 사람이 책 읽기에 재미를 붙여서 열심히 책을 읽고 그 결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상당히 즐겁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작년이죠. 2019년도 11월 달, 평소에도 책 읽기를 무척 좋아하는데 안 해본 거를 한번 도전해 봤어요. 작년 2019년도 11월 달에 1일부터 마지막 31일까지 제가 하루에 한 권씩의 책을 읽어봤습니다. 네, 보통 책을 읽는데 저는 밑줄도 긋고 별표를 해서 책을 읽는데 한 3시간, 평균적으로 3시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근데 무척 이제 업무를 하면서 하루에 한 권을 다 읽는다는 것이 부담되기도 했고 힘든 일이었어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총 한 250페이지 이상 되는 책이었고 더 두꺼운 책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11월 달 동안 11월 달에 읽었던 그 책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가끔씩 또 밑줄 긋거나 별표를 해놓은 곳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책을 읽기 전과 책을 읽은 다음에는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는 생각의 변화나 아니면 강의를 하면서 제가 책 내용 안에 있는 좋은 그런 글귀들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같이 강의할 때 나오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책 읽기가 정말 유익하고 삶을 많이 변화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한 권은 못 읽고요. 네,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읽고 있습니다. 어떻게 100일 동안 33권을 읽어요? 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 글을 보면 겉으로 보면 무척이나 편안해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무척 답답해 했대요. 가슴속에 분명 열정은 있는데 그 열정이 무엇을 향한 것인지도 분명치 않고 어떻게 분출해야 하는지 몰라서 고민하던 차에 나와 전화통화를 하는 용기를 내어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P 코치 과정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 술을 한잔 하는데 그가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이 자신의 책 읽기 경험을 털어놓았다고 해요. 저는 책을 거의 안 읽어요. 30대 초반인 지금까지 읽은 책이 고작해야 두세 권에 불과합니다. 라는 솔직한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됐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는 코치 과정을 밟으면서 책 읽기의 중요성을 깨달았음에도 자신은 책 한 권을 끝까지 읽는 것조차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100일 만에 33권을 읽었다는 평균적으로 사흘에 읽었다면 평균적으로 사흘에 한 권씩 읽었다는 얘기다. 평소 책을 거의 읽지 않던 사람이 그렇게 읽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떻게 혼자서 그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었는지 무척이나 궁금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독서 리듬을 잘 느껴보세요 라고. 책 초반에 나로부터 내 후손들의 미래가 정해진다는 내용을 읽고 전율을 느꼈다. 뭐 이런 내용.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를 끝까지 읽은 후에 두 번째로 잡은 게 리딩으로 리드하라는 읽기가 더 어려웠다고 하는데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는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나마 잘 읽혔는데 같은 저자가 쓴 책인데도 리딩으로 리드하라는 고전과 관련된 내용이 많아서 읽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면서 나로부터 내 후손들의 미래가 정해진다는 내용을 읽고 전율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 책을 읽으면 어떤 변화가 오는지 실감한 후에는 좀 더 집중해서 책을 읽을 수 있었고 어느새 100일에 33권을 읽었다.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는 어떻게 100권을 읽었는지 이야기하고는 활짝 웃었다고 합니다. 그의 표정에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100일에 33권을 읽을 수 있겠어. 말도 안 돼. 라며 스스로를 의심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만으로 그의 삶은 이미 변하기 시작했음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책을 무척 좋아하고 책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이 느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독서법 본계적 책아 날 살려라 평범한 직장인 억대 연봉의 독서 컨설턴트로 거듭나다 1만 명의 대학생과 직장인이 검증한 기적의 독서법이라고 해서 250만원 받던 안경원의 직원에서 월급이 1570만원까지 받게 되는 성공한 사람으로 이렇게 좋은 글을 책을 통해서 나누어 주었는데요. 다시 또 읽었던 부분을 여러분들과 방송을 통해서 공유하기 위해서 다시 제가 말하면서 또 새롭게 실천해야 되겠다. 느슨해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주말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많이 늘었더라고요. 방문 판매 직원을 통한 그리고 뭐 탁구장이라던가 교회를 통한 아무튼 마스크 잘 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셔서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의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구독 눌러주지 않으신 분은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수업하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고맙습니다.